여러분, 혹시 은퇴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 생활 30년 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싶은 마음 다들 있잖아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은퇴하게 될까? 하는 궁금증도 들고요. 사실 5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은퇴 후의 삶을 그려보게 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퇴직하고 나면 뭘 하면서 살지? 라는 고민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은퇴 후에도 고정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과거처럼 부모 세대가 그랬듯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무턱대고 은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자녀 교육비나 결혼자금 등 생각보다 지출 항목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적잖은 분들이 배당주나 부동산, 임대 같은 고정 수입에 대한 로망을 품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면 얼마나 멋질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큰 갭이 존재하죠. 오늘은 은퇴 자금을 배당금에만 의지하다 결국 파산 지경까지 간 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준비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잘못했다, 조심해야 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함정들을 3가지 사례로 풀어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배당금만 믿은 김 팀장의 이야기. 우선 오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김 팀장 52세 이야기를 해볼게요.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고 40 후반쯤부터 주식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죠. 뭐 배당 주면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매년 이자처럼 돈이 들어오니까 은퇴 후 내 생활비 정도는 나오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초반에는 나름 탄탄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도 잘 관리했고요. 게다가 운이 좋아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시세 차익도 살짝 맛봤죠. 그러니 은퇴해도 괜찮겠다 라는 자신감이 붙더랍니다. 문제는 본격 은퇴를 한 후부터였습니다. 회사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 점심이나 저녁 모임에 더 자주 나가게 되었고, 짬이 생기니 여행도 한 번씩 가고,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해보려다 보면 생각보다 비용이 커집니다. 자녀가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 등록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요. 그뿐인가요?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배당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게다가 회사에 다닐 때와 달리 주가 하락기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원금 대부분이 배당주에 묶여 있었거든요. 결국 모아둔 종잣돈은 점점 줄고 배당금은 생각처럼 나오지 않으니 생활비 충당이 힘들어집니다. 보수적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배당주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를 했던 게 화근이었죠. 분산 투자도 아니고 주식 이외에 다른 자산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 하락의 타격이 크고 배당이 축소되니 다른 수입원도 없었습니다. 은퇴하면 다시 직장을 잡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당장에 큰 돈이 들어올 일도 없고 파산한 기분이 이런 거구나. 그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 집 한 채면 충분? 황 과장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황 과장 55세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울에 내 집 한 채만 있어도 자산이 꽤나 되는 시대였고 30대 후반부터 꾸준히 대출 갚으며 집값 상승을 누렸죠. 주식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어차피 오르는 건 부동산이 최고지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의 대부분을 집 한 채에 올인해 놓은 상태였어요. 다른 금융 자산은 거의 없고 연금도 최소한만 들고 있었죠. 퇴직을 하니 아쉬운 점이 생깁니다. 월급이 나오지 않으니 현금 흐름이 없어요. 집값이 오른다 해도 결국 그건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월세나 전세를 주고 이사를 하든가 집을 팔아서 차액을 실어내야 하는 상황이 왔죠. 그런데 막상 집을 팔자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자녀들 학교 문제도 있겠다. 쉽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와 세금, 아파트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이 만만찮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니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덜컥 아파트 값이 조정장에 들어서면 이번에 팔아야 하나? 더 떨어질까? 조바심만 커집니다. 그러다 대출 이자율이 갑자기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자 문제가 확 터졌어요. 월급이 있을 때야 어느 정도 버틸만 했지만 은퇴한 마당에 관리비, 공과금, 세금 이런 것만 해도 월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대표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노후가 든든하겠지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렇지가 않더라. 이게 황 과장의 결론이었습니다. 3. 계획 없는 조기 은퇴의 함정. 박 부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박 부장 58세입니다. 이분은 가족과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좀 빨리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부장까지 달았으니 어느 정도는 벌었다고 생각했고 회사 생활이 너무 지겨웠다는 것도 큰 이유였죠. 그래서 55세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어요. 나는 이제 자유다 싶었고 남은 퇴직금으로 회사 근처 상가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상가 임차가 잘 안 맞춰졌다는 겁니다. 지역 경기나 상권 흐름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퇴직금이랑 대출까지 끼워서 덜컥 상가를 매입해버린 거죠. 한두 달 빈 상가가 되니 대출 이자는 그대로 나가는데 월세 수입은 전혀 없고 월세 받고 나서도 임차인이 자꾸 바뀌면 또 리모델링 비용도 나갑니다. 결국 남은 퇴직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가게의 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죠. 여기에 더해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생활 패턴이 달라졌어요. 가족과 종종 여행이라도 가고 고급 레스토랑도 한 번씩 가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지출은 생각보다 금방 커집니다. 결국 노후 자금이 빠듯해지니까 가족 간의 갈등까지 생깁니다. 괜히 일찍 은퇴해서 이 고생을 하나 자책이 들기 시작했죠. 계획 없이 조기 은퇴하는 게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들 내가 준비를 잘못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재테크도 안전하다는 쪽으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은퇴 후 지출 구조나 시장 변동성, 그리고 계획 없는 은퇴의 위험성 같은 요소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이 세 사람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자로 끝내기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분산 투자.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배당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배당주를 선택하더라도 여러 업종과 종목에 걸쳐 분산해서 투자해야 하고 주식 이외에도 예적금, 채권, 펀드, ETF, 현금성 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혼합해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현금 흐름 계산.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끝? 절대 아니죠. 아무리 자산 가치가 높아도 그것이 현금으로 바뀌지 않으면 당장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은퇴 후에는 매월 필요한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유 자금 마련. 계획 없이 조기 은퇴를 하면 무의식적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는지 혹은 최소 12년은 버틸 만한 비상금을 확보해 두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충격 흡수가 가능해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지출 통제와 라이프 스타일 점검.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처럼 돈을 쓰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그에 맞춰 지출을 줄이거나 혹은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해야 하죠. 재취업, 파트타임, 취미를 활용한 부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전문가 상담. 내 상황에 맞는 은퇴 전략을 세우려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금융 전문가,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서 되겠지라는 태도로 큰 돈을 움직이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50대 대기업 팀장,
배당금에 의지하다 끝내 파산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한 3가지 사례를 나눠봤습니다. 은퇴는 멋진 인생 이막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평생 벌어온 소득 구조가 끊어지는 위기일 수도 있어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김 팀장, 황 과장, 박 부장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정작 은퇴 후 돈이 모자라거나 잘못된 투자로 고생하는 모습은 그리 드물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조용히 고민하고 있을 분들 더러 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장 내일 은퇴해도 괜찮을 만한 체력을 키워놓는 것이에요. 자산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연금 같은 기본적인 노후 보장을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조기 은퇴를 고려하신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여유 자금을 반드시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나야 뭐 아직 40대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월 금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두면 나중에 훨씬 덜 흔들릴 수 있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은퇴 생활,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봅시다. 태국? 거긴 천국이잖아. 물가도 싸고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이 한 번쯤 꿈꾸는 나라, 바로 태국입니다. 서울의 반값도 안 되는 생활비, 따뜻한 햇살, 저렴한 의료비, 그리고 느긋한 삶. 유튜브에서 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짐 싸는 걸 진지하게 고민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태국으로 떠났던 많은 은퇴자들이 1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비용 문제? 건강? 외로움? 혹은 상상과 너무 다른 현실 때문일까요? 오늘은 실제 실패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동남아 은퇴가 누군가에겐 천국이지만 누군가에겐 지옥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생활비가 생각보다 안 싸요. 물가 착각으로 돌아온 62세 이 부부. 서울에서 작은 빌라에 살던 이모 씨 부부는 퇴직 후 은퇴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치앙마이 한 달 생활비 80만 원 영상에 매료됐고 연금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안고 떠났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지에서 외국인 전용 아파트에 살다 보니 렌트비만 월 60만 원. 한국 식료품은 수입품이라 비싸고 병원에서는 보험이 안 돼 진료비가 수십만 원씩 나왔습니다. 게다가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은 필수, 전기세도 무시 못할 수준. 결국 생활비는 매달 18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고 이럴 거면 차라리 한국에서 사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고 1년 반 만에 귀국했습니다. 사람은 있어도 친구는 없더라. 외로움에 지친 58세 정 선생님. 공무원 퇴직 후 홀로 치앙라이로 떠난 정 씨는 오랜 교직 생활에 스트레스를 벗고 조용한 삶을 원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 생활, 커피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는 여유 모든 게 이상적이었죠.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혼자라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현지인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웠고 주변에 있는 한인들조차 대부분 부부나 지인과 함께 온 사람들이라 끼어들기도 애매했습니다. 한국에선 가끔 만나던 지인도 타국에선 연락이 끊기고 누구 하나 밥 먹었냐는 말 한마디가 그리운 날이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삶이 아니라 고립된 삶이었다는 깨달음에 결국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응급실 한번 갔다가 깨달았어요. 의료의 벽을 실감한 67세 김 여사님.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총 자산 1억 2천만 원. 김 여사님은 물가 싼 태국에서 살면 20년은 거뜬하겠다는 계산으로 파타야에 정착했습니다. 현지 음식도 입에 맞았고 해변 산책도 좋았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영어도 안 통하고 태국어는 더더욱 불가능. 통역사를 부르자고 하니 추가 비용 발생. 보험이 안 되는 외국인이라 수술비와 입원비로 3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건강보험으로 30만 원이면 될 일인데 그 이후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다시 귀국했습니다. 태국 은퇴 이민 누구에겐 기회지만 누구에겐 함정입니다. 실패자들의 공통점은 3가지로 정리됩니다. 생활비에 대한 과도한 낙관,
유튜브에서 본 한 달 100만 원은 철저한 절약 전제하의 최소 금액입니다. 렌트, 외식, 교통, 병원, 커뮤니티 활동 등 포함하면 최소 15만 200만 원 필요합니다. 심리적 고립감. 은퇴 후의 삶에서 사람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가족 지인 부재는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의료 인프라 불안정. 외국인 의료 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긴급 상황에서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령자일수록 의료 접근성이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년 단기 체험 거주부터 시작하세요. 관광 비자로 36개월 살아보며 현실을 몸으로 겪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비 예산은 여유 있게 잡기. 최소 월 200만 원 이상은 확보해야 정신적,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현지 커뮤니티와 연결 준비. 한인회, 온라인 커뮤니티, 교민 카페 등을 통해 관계망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의료 시스템과 보험 구조 철저히 조사. 응급 상황 대비 병원 위치, 보험 적용 범위, 통역 가능 여부까지 체크하세요. 마무리하며 태국 은퇴는 누구에게는 이상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철저한 준비 없이는 무너질 가능성도 높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떠나기 전에는 낭만이 먼저 보이지만 돌아올 때는 현실만 남습니다. 왜 다들 태국으로 갔다가 돌아올까? 이 질문의 답은 단순히 태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들 태국으로 갔다가 돌아올까? 동남아 은퇴 이민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유. 2025년 현재 한국 은퇴자들 사이에서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의 은퇴 이민은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저렴한 물가, 온화한 기후, 비교적 개방된 비자 제도 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장기 체류를 시도한 후 중도 귀국하는 은퇴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실패자들의 공통된 패턴과 그 원인, 그리고 사전 대비 방안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생활비 착각 한 달 100만 원 신화의 함정.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태국은 물가가 싸니까 월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라는 과도한 낙관입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지출 항목들이 생깁니다. 항목월 평균 비용 방콕 치앙마이 기준. 주거비 외국인 대상 렌트 4,070만원. 공공요금 전기, 수도, 인터넷 1,020만원. 식비 한국식 포함 3,050만원. 교통, 의료, 생활용품 등 기타 2,030만원 이상. 결론 한 달 15만 200만원은 현실적인 생활비 수준입니다. 더 절약하려면 태국식으로 완전히 현지화해야 하며 이는 은퇴자 대부분에게 쉽지 않습니다. 2. 의료 불안정 응급 상황이 치명적이다. 태국은 일부 사설 병원 기준으로는 한국보다 의료 인프라가 뛰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 의료비가 보험 미적용 시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예시. 외국인 대상 응급실 입원비 30만 500만 원 이상. 통역비 별도 청구. 건강보험 미적용. 장기 치료 시 귀국 고려 필요. 실제로 고령자에게 만성질환, 골절, 심장질환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처럼 빠르고 저렴한 의료 대응은 어렵습니다. 팁 AI여, 시그나 등의 국제 건강보험은 가입 가능하나 연령 질병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급등하거나 가입이 제한됩니다. 3. 정서적 고립감 언어와 문화의 벽. 은퇴 후 삶에서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적 연결감 소셜 커넥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고 현지인과 깊은 교류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작거나 폐쇄적일 수 있음. 현지 문화 이해 부족. 혼자 지내는 경우 심리적 고립 심화.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령자의 고립감이 인지능력 저하, 우울증, 수명 단축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조용한 삶을 꿈꾸며 떠났다가 고립된 삶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비자 및 체류 제도 생각보다 복잡하다. 태국의 대표적인 장기 체류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종류 주요 조건. 리타이어먼트 비저 5 비자 50세 이상. 예치금 약 80만 바트 약 3천만 원 필요. 일리트 비저 일정 금액 지불 시 500만 원 이상. 520년 체류 가능. 관광 비자 단기 체류에 한정 3090일. 주의할 점. 예치금 조건이 매년 검증되며 기준 미달 시 갱신 불가. 체류 기간 중 단순 관광 목적 외 활동 소득 활동 등은 금지. 불법 체류 시 벌금 및 재입국 제한. 실제 실패 사례 요약. 사례 생활비 착오로 귀국한 부부 62세. 초기 예상 월 100만 원. 실제 지출 월 200만 원 이상. 결과 1년 반 만에 귀국 자산 감소. 사례 외로움과 고립으로 귀국한 58세 남성. 단독 이민 언어 장벽 심각. 교류 부족 우울 증상 발생. 지역 내 의료 접근성 부족. 사례 의료비 부담에 귀국한 67세 여성. 복통으로 입원, 총 비용 350만 원. 건강보험 부재 및 통역 문제로 공포 경험. 귀국 후 건강관리 우선 선택. 전문가 제안 성공적인 해외 은퇴를 위한 5단계 체크리스트. 사전 체험 거주 최소 3개월 이상. 관광과 거주 체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용 시뮬레이션 실행. 3개월 예산을 미리 작성하고 실제 지출과 비교해 보세요. 의료 접근성 보험 구조 확인. 반드시 보험사에 전화로 실제 보장 내역까지 확인할 것. 현지 커뮤니티와 교류 시도. 귀화자, 한인의 로컬 네트워크 등과 연결 시도. 귀국 플랜 마련. 만약에 대비한 한국 내 주거지, 건강보험 유지 등 백업 플랜 필수. 결론.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은퇴 이민은 단순히 물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정보 수집과 체험, 의료와 커뮤니티, 법적 조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은퇴 이민은 감성적 동경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과 냉정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떠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는 실패했던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꿈과 기대와는 달리 예상치 못한 고통과 후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은퇴 준비가 부족한 부부들에게는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채로 퇴직 후의 현실에 직면한 95%의 부부들은 후회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살 줄 몰랐다고, 더 빨리 준비할 거리라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은퇴 후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와 함께 은퇴 후 준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5%의 은퇴 부부, 후회와 고통 속에 사는 이유. 은퇴를 맞이한 부부들이 왜 후회와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지, 그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은퇴 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사례 3가지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사례 1. 계획 없이 맞이한 은퇴, 결국 재정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다. 어 씨는 3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보람도 있었고, 은퇴 후에는 여행도 가고, 오랫동안 꿈꾸었던 취미 활동을 즐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 씨는 젊었을 때부터 은퇴를 위한 저축을 해두지 않았고, 직장에서 퇴직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퇴직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알게 된 사실은 은퇴 후의 지출이 상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 그리고 예기치 않은 지출들까지 겹치면서 어 씨는 은퇴 후 몇 년을 간신히 버틸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퇴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퇴직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훈. 은퇴를 준비할 때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저축하고 은퇴 후
지출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적절한 재정 관리를 하지 않으면 빨리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활력 없이 지내는 나날들. B씨 부부는 열심히 일하며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B씨는 은퇴 후에 농장을 운영하고 아내는 여가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며 지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농장은 예상보다 더 많은 노동력과 자금을 요구했고 봉사활동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활력을 잃고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은퇴 후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단기적인 즐거움을 위해 돈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체력적,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졌고 이러한 상태는 은퇴 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함과 우울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건강과 정신적 웰빙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구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등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례 3. 은퇴 후 가족 간 갈등, 시간적 여유가 오히려 부담이 되다. C씨는 은퇴 후 첫 몇 달 동안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점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C씨는 이제까지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아내와의 시간이 부족했으니 은퇴 후에는 늘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반대로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잘 몰랐고 은퇴 후에야 서로에게 의존하는 모습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C씨는 은퇴 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했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가족 내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서로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각자 조금씩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으면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원만하려면 은퇴 후에도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재정적 안정과 정신적 준비.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은퇴 후 후회와 고통을 피하려면 준비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재정적인 준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신체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은퇴 후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중요합니다. 1. 재정적 준비. 첫째,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려면 퇴직 후 생활비와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 외에도 퇴직금, 저축, 그리고 투자 등을 통해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건강과 웰빙 유지. 둘째, 은퇴 후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꾸준히 하고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아 실현을 위한 취미나 봉사활동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관계와 소통. 셋째, 은퇴 후에는 가족,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므로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별적인 시간과 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준비. 결국 은퇴 후 후회와 고통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한 준비입니다. 재정적, 정신적, 신체적인 준비가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만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일한 삶이라도 은퇴 후에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 은퇴를 맞이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은퇴 후 준비되지 않은 삶의 비극적인 결과 전문가 칼럼. 우리가 은퇴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여유로운 삶, 편안한 노후일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니 여행도 자주 가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종종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준비가 부족한 은퇴 생활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맞이하는 비극적인 현실은 우리가 예상하는 여유로운 은퇴와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은퇴 준비 없이 맞이한 현실 그 끝은? 우리가 은퇴를 생각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은 바로 준비입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중요하고 관계와 정신적인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채로 퇴직을 맞이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안타깝고 비극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 후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시간이 잘 쓰이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함과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허무함은 돈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경제적인 준비 부족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연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 예기치 않은 사고 등은 퇴직금을 단번에 다 써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 후 부부들이 재정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 1 경제적 준비 부족의 비극. 한 예로 김 씨 부부를 들 수 있습니다. 김 씨는 30년을 한 직장에서 일한 후 60세가 되어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원이었고 김 씨는 이 정도면 은퇴 후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2년이 지난 지금 김 씨 부부는 계속해서 금융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고 예상보다 높은 의료비와 일상적인 생활비가 계속해서 김 씨 부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 씨 부부는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단기적인 쾌락과 여행에 쓰기 시작했고 그만큼 예기치 않은 지출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연금의 지급액은 예상보다 적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결국 재정적 불안정으로 인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김 씨 부부의 사례는 매우 흔한 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을 계획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원한다면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그저 그때 가면 알게 되겠지라는 생각에 빠져 준비를 미루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냉정합니다. 퇴직금은 쉽게 소진되고 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시간의 가치 얼마나 중요할까?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지면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하고 공허한 느낌을 받게 되며 심리적으로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박 씨 부부입니다. 박 씨는 55세에 은퇴하여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생각보다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때로는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습니다. 나름의 계획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내는 시간은 결국 의미 없고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많다는 것은 곧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취미나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례 3.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 너무 가까운 것도 문제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은퇴 후에도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이 씨 부부입니다. 이 씨는 60세가 되어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계속해서 이 씨에게 다가가려고 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씨 부부는 서로에게 공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준비된 은퇴가 행복한 노후로 이어진다. 은퇴 후에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철저한 준비입니다. 재정적인 준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정신적인 준비와 건강관리,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1. 재정적인 준비.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퇴직금이나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꾸준한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의미 있는 활동 찾기. 은퇴 후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 의미 있는 일들을 통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 가족과의 관계도 은퇴 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않도록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 맞이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준비된 은퇴는 여러분의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은퇴하고 제주도로 이사했는데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꿈꿨어요. 언젠가 은퇴하면 제주도로 내려가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거야. 그렇게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저 멀리 보이는 바다와 돌담길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제주도에 내려가 살아보니 이게 생각만큼 아름답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걸 왜 미리 몰랐을까? 누가 좀 현실을 알려줬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착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1. 제주살이 로망과 현실 사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도시 생활이 지긋지긋해 제주도 가서 텃밭 가꾸고 커피 마시며 살고 싶다. 은퇴하고 조용히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저도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현실은 달라요. 단순히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교통의 불편, 물가의 상승, 건강 문제, 외로움 등이 복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주도는 여행지로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살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로망이 하루아침에 고립과 후회로 바뀌어요. 2. 사례 아내와 함께 갔다가 결국 이혼 위기까지. 첫 번째 사례는 64세 정영수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제주로 이사했어요. 둘 다 여행으로 몇 번 왔을 땐 너무 좋았거든요. 바다도 예쁘고 공기도 맑고. 하지만 막상 정착하자 문제는 예상치 못한 생활 리듬의 충돌이었어요. 아내는 마트도 멀고 친구도 없어 우울해졌고 정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점점 예민해졌죠. 무엇보다 병원 한번 가는데도 차 타고 40분, 택배도 23일 늦고 겨울엔 강풍에 전기가 나가기도 하니 짜증이 늘었대요. 결국 부부는 각방을 쓰게 됐고 아내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우린 제주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 없이 은퇴 후 일상을 함께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3. 살에 자연이 준 치유, 현실은 외로움의 늪. 두 번째는 60세 박명숙 씨 이야기예요. 간호사로 35년 일하고 은퇴하면서 이젠 나를 돌보자는 마음으로 제주에 원룸 하나 얻고 혼자 내려갔죠. 시작은 좋았어요. 매일 바닷가 산책하고 건강식 만들고 바람 소리에 위로받고. 하지만 3개월 지나자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고립감이었어요. 시장 상인, 배달기사 외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었죠. 점점 외로움에 잠을 못 자고 우울감이 밀려오더니 병원을 찾게 됐어요. 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감. 결국 박 씨는 다시 경기도 딸네 집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제주도는 제게 쉼터가 아니라 나 혼자 있다는 현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든 곳이었어요. 4. 살의 텃밭의 낭만, 농약과 진드기와의 전쟁. 세 번째는 부부 창업을 꿈꾸며 제주도로 간 김정훈 윤영희 부부입니다. 귀농 기촌 지원금도 받고 마늘이나 감귤 농사하면서 소소하게 살자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렸어요. 땅값은 생각보다 훨씬 비쌌고 농사도 기술 없이는 한 해 농사 망치기 일수. 주말 농장처럼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땅 파고 진드기 피하고 태풍 대비하고.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남편은 허리를 다쳐 병원 신세를 지고 아내는 진드기 알레르기로 고생하다 결국 포기했어요. 몇 천만 원 들여 만든 비닐하우스는 그대로 방치됐죠. 우리는 낭만을 찾으러 왔다가 땀과 노동의 냉혹한 현실의 깨달음을 얻고 떠났습니다. 5. 은퇴 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은퇴 후 어디서 살까? 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까입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 친구, 가족, 커뮤니티. 혼자 있으면 생각보다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져요. 의료 접근성, 나이 들수록 병원은 일상이 됩니다. 의료시설과 거리 체크 꼭 하세요. 생활 편의성, 물가, 교통, 마트, 대중교통 이런 게 은근히 삶의 질을 좌우해요. 심리적 안정감, 새로운 곳에서의 외로움, 낯설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6. 제주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제주도가 잘못된 선택이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예민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는 제주가 천국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은퇴 스트레스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과 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저도 한때 제주에서 살아보고 그게 인생 최고의 선택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건 준비 없는 이사의 대가였고 진짜 문제는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 후 제주살이를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로망보다 현실을 먼저 점검하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기반부터 세워보세요. 그게 진짜 행복한 은퇴 생활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는 은퇴 후 로망을 현실로 착각할까? 인간 심리와 뇌 과학이 알려주는 이유. 은퇴 전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같은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 꿈을 실현한 뒤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기대 편향 엑스펙테이션 바이어스가 행복에 대한 오해, 그리고 노년기에 필요한 환경 요건을 간과한 심리적 맹점이 존재합니다. 1. 기대 편향과 로망의 오류.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해 상상할 때 현재의 불만족을 반영하여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한다고요. 이를 기대 편향 엑스펙테이션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은퇴 직전에는 도시 생활의 피로, 직장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연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단순화된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장소에서도 인간관계는 필요하고 스트레스 요인은 형태만 다를 뿐 존재합니다. 제주도의 바람과 고요함이 어떤 이에게는 치유이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고립과 외로움의 상징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 사회적 연결이 생존 그 자체인 이유. 미국 브리검영 대학에서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노년기에는 젊을 때보다 감정의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외로움도 쉽게 우울로 이어지고 그 우울은 신체 면역력과 운동 기능 저하로까지 연결됩니다. 즉, 자연 속의 평온한 삶이라는 로망도 사회적 연결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3. 노년기에 필요한 환경은 자극과 루틴. 노인의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 중 하나는 전두엽과 헤마이포캠퍼스입니다. 이 두 부위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담당하죠.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갑자기 루틴이 사라지고 정기적인 사회활동이 줄어들면 전두엽과 해마의 활동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자연환경이라도 매일 똑같은 루틴 속에 자극이 없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다면 뇌는 점점 퇴화되고 정신적으로도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환경, 적당한 업무나 역할, 주기적인 만남. 이런 것들이 바로 노년기의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은퇴 후의 삶은 장소보다 사람과 의미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며 누구와 연결되어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 연결망은 자산입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취미 모임, 마을 커뮤니티 등 내 삶의 타인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심리적 웰빙을 위해 루틴과 자극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주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이 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무리하며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은퇴하면 조용히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저도 그랬고 많은 은퇴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제주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장소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조용히 사는 것이 평화일 수 있지만 그 고요가 의미 없는 정적으로 바뀌는 순간 삶은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혹시 은퇴 후 제주도나 시골, 조용한 곳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곳에서 누구와 연결될 수 있을까? 그 삶에 어떤 의미와 역할이 있을까? 그 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제주도가 아닌 지금 내 곁의 삶부터 먼저 정비하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